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중국 항공모함 함대 괴멸은 단 5분 이내에 미국 B-1B 1개 편대에 100여 발의 LRASM 장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한 독관에서 052 함정을 한꺼번에 5척을 진술한다, 이런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매체들이 받아가지고 5척이 아니라 6척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띄워주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 도크에서 100척을 만들어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함정들을 공격하는 수단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B-1B 폭격기에서 LRASM 스텔스 미사일을 장착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LRASM 미사일은 스텔스 미사일이고, 이것이 미국 해군 자산이 아닌 공군 자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 해군에서 함재기들이 운영하는 LRASM 스텔스 미사일 말고 공군 B-1B 폭격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LRASM 스텔스 미사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호주도 지금 200여 발의 LRASM 스텔스 미사일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LRASM 미사일의 특징은 중고도로 날아가다가 목표물 앞에서 시스키밍으로 공격을 하고 타켓을 때리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거기를 때리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발 맞았다면 무조건 격침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공군 자산과 별개로 있는 미 해군의 자산은 지금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555km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넘어서 미국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안전한 지역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중국이 아무리 함정을 싸게 엉터리로 건조를 한다라도 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LRASM 스텔스 미사일은 한 발에 44억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발을 투발을 해가지고 격침시키면은 당연히 미국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 공군용 LRASM 스텔스 미사일의 타격 방법의 특징은 바로 함정의 전투정보센터나 함포, 미사일 탄약창, 이런 데만 딱 골라서 때리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 LRASM 스텔스 미사일이 B-1B 폭격기 한 대에 24발씩 장착이 됩니다. 1개 편대가 공격을 하게 되면 100여 발 남짓 보유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함대 숫자라고 해봐야 몇 척 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방공 호위함이 2척인데 그 방공 호위함의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은 형편 없었지만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다 훔쳐서 지금은 성능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도 미국의 스텔스 미사일의 공격을 막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반 호위함 2척, 그 다음에 군수 보급함, 이렇게 해서 모두 6척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6척에다가 96발을 날리게 되면 한 척당 16발씩 맞게 되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최근에 B-52 폭격기에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공대함으로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능력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P-8A 해군 초계기에서 고고도에서 어뢰를 투발하는 기술을 최근에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뢰 공격도 할 수가 있고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리고 B-1B에서 스텔스 LRASM 미사일을 우박처럼 퍼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해군 항공모함 함대가 바다에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나오기 이전에 벌써 미국은 폭격기에서 기뢰를 공중 투발해가지고 다 공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력은 한 도크에서 5척, 6척이 아니라 50척, 60척씩 건조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식은 폴란드 오데로 강의 오염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들의 상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오데로 강의 보도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꼭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실정을 반대로 또는 왜곡해서 알리는 방법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대로 강의 오염이 바로 지금 가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폴란드는
독일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렇게까지 선동을 국민들에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5대로 강에서 수은이 검출됐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는 대로 가뭄 때문에 5대로 강에 오염이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럼 유럽 전역에서 5대로 강만 가뭄이 닥친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왜 물고기들이 100톤 이상씩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이 거짓 보도를 하는 것은 바로 5대로 강의 오염 주범이 PGZ 그룹 안에 있는 기갑 차량 조립 공장에서 오염물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폴란드 국민들과 폴란드의 일부 언론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가 5대로 강의 오염 주범은 휴지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오염물을 배출했다고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사법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지금 폴란드에다가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 선언한 겁니다. 폴란드가 국채를 발행해가면서 지금까지 도입한 외국산 무기의 목록을 제가 코페스 TV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5대로 강 오염 사건은 하늘이 한국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